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5강, 이제 우리가 이 제2장 금융상품 부분을 할 겁니다. 이 금융상품 부분 자체는 시험에 제가 8문제가 나온다 했습니다. 8문제. 자, 봐주셔야 되는데. 자, 1번. 1번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체계,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제1금융권은, 자, 이는 통화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제1금융권은 통화금융기관에 들어갑니다. 기관인데, 여기는, 자, 중앙은행과, 자, 요 은행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 은행이 자체가 나눠지는데, 이 은행 크게 또 일반은행, 그 다음 특수은행으로 구분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제1금융권에서 한번 봐야 될 것은, 자, 사실 한국은행, 중앙은행 있죠? 중앙은행은 이 금융기관과만 거래합니다. 금융기관과만 거래하기 때문에, 이는 금융기관과만 거래해요. 그래서 한국은행인 중앙은행은 일반 예금자의 예금 수익을 하지 않습니다. 자, 금융기관만 거래한다. 그 다음에 은행에 보면, 이 일반 은행은, 보면 우리 흔히 말해서, 시중은행도 있고, 그 다음 지방은행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있죠. 요 외국은행 국내 지점, 즉, 우리 한국 국내 시티은행 같은 것, 시티은행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일반은행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특수은행이 아니라 이거는 일반은행에 포함된다는 것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특수은행은 말 그대로 일반 보통 은행들이 잘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조금 보완해 주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이는 공공사업에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다. 공공사업 관련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입니다. 특별법. 됩니다. 일반 은행법이 아니고 특별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은 주로 이는 예금 자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주로 개발금융입니다. 그 다음 한국수출입은행. 그 다음 중소기업은행 있는데, 그 다음에 농업 및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있습니다. 주로 공공사업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자, 농업, 수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요 중앙회는 특수은행에 들어갑니다. 근데 밑에 한번 봐봐요. 밑에 보니까 그 신용협동기구, 즉 제2금융권에 신용협동기구가 있습니다. 이 신용협동기구는 말 그대로 협동, 주로 조합원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협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수협 단위조합. 자, 중요한 거는, 자, 농업,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는 특수은행에 포함되지만, 요 신용협동기구에 들어가는, 자, 농수협 단위조합은, 이는 신용협동기구로서, 이는 어디 한다고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아닙니다. 법에 따른 이는 은행이 아닙니다. 은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법률적으로 이는 은행이 아닌 겁니다. 은행법에 의해서는 은행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 보면 또 새마을금고 이런 것들이 신용협동기구입니다. 그래서 신용협동기구는 좀 봐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특히 이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도 은행자가 포함되지만 이것도 은행법에 의한다면 은행이 아닙니다. 주로 서민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자, 은행법에 따를 때 상호저축은행하고 한 개 더 신용협동기구에 들어가는 신협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농수협 단위조합은 은행법에 의한다면 은행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 우체국도 은행이 아니죠. 자, 이 외에 이제 이런 게 쭉 들어갑니다.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죠. 그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분류상 특수은행을 볼 수 없는 건 나왔습니다. 특수로 볼 수 없는 거니까, 여기 보면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특수은행이 아니라 일반은행입니다. 그 답은 1항이 되겠죠. 자, 2번.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중 법적으로 은행에 속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비은행 예금 지급기관이에요. 그러면 은행법에 의해서 은행으로 규정된 거는 요 은행이지만, 이는 은행법에 의한다면 은행이 아닙니다.
아닌 게 뭐 있습니까? 앞에 종합금융회사, 종금사라든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그 다음에 우체국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면 답은 2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이는 은행자가 들어가도 이는 은행법에 한다면 법적으로 은행이 아닙니다. 자, 이것 좀 봐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그대로 어디 들어가죠? 이는 그대로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바로 일반은행입니다. 일반은행. 그 다음에 상호저축은행은 비은행 예금 지급기관이기 때문에 은행이 아니죠. 법적으로 은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은행자가 들어가도 이는 법적으로는 은행이 아닙니다. 다음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이거는 뭐예요? 앞에 봤던 이거는 바로 특수은행이죠. 한국산업은행도 우리가 개발금융을 따지는 이것도 특수은행입니다. 자, 그래서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기구는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아니라는 것. 은행법상 은행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 다음 3번.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과 예금은행이 일반은행입니다. 예금은행과 특수은행은 통화금융기관으로 제1금융권에 속한다. 제1금융권에 속하는 지금 현재 요걸 말하고 있죠. 이걸 말하겠습니다. 자, 한국산업은행은 개발금융기관이며 장기시설 자금을 공급하는 특수은행에 들어간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상호저축은행은 자, 영세소득자의 저축정대와 금융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 나왔습니다. 지역서민. 조합원들 나왔습니다. 조합이 놓으면 이건 뭐다? 조합은 이거는 신용협동기구입니다. 신협, 그 다음에 농수협 단위조합,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요 세 개가 바로 뭐예요? 신용협동기구로서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조합이 나왔기 때문에 이는 상호저축은행이 아니고 뭐예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신용협동기구는 해야 되겠죠. 금융투자회사는 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나중에 뒤에 하겠지만은 여러 이제 회사를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정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또 발행 정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이건 그냥 개념상 문제이기 때문에 또 뒤에 나오니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요 내용도 제가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특히 자,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일반은행에 속한다는 것. 두 번째, 농업,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특수은행으로서 제1금융권에 속하지만 자, 농수협 단위조합은 신용협동기구로서 이는 은행법상 은행은 아니라는 것. 비은행 예금 지급기라는 것. 그 다음에 상호저축은행도 언제 들어가지만 이것도 또 제1금융권인 은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비은행 예금 지급기관이라는 점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건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이건 한번 별 붙여놔야 되겠죠. 시험 잘 노는 거죠. 자, 실세금리 연동형 나왔는데 제가 이 부분도 조금 내용상으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미리 제가 한번 쭉 정리해뒀습니다. 자, 은행에 예금 상품을 보면은 우리가 요구 불예금이 있습니다. 요구 불예금은 예금자가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예금이라는 겁니다. 이는 만기도 없고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보통 예로 우리가 보통 예금이나 당좌예금이 수표를 통해서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 당좌예금이죠. 자, 이런 것이 보통 요구 불예금이 들어갑니다. 이때 요 불자는 알다시피 이거는요 안일 불자가 아니고 지불 불자입니다. 지불. 요구를 하면 바로 지불해줘야 될 예금입니다. 요구 불예금. 자, 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을 보면 저축성입니다. 이거는 저축성 예금을 보면 그게 확정금리와 실세금리로 구분합니다. 확정금리는 입출금식과 적립식과 거치식이 있습니다. 이 거치식을 같은 말로 애치식이다 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는 일단 돈을 갖다가 은행에 딱 이어놓은 다음 일정 기간 후에 찾는 거 이게 애치식입니다. 거치식. 그 제일 전에 내가 정기예금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가보면 입출식 자율은 요 입출식에 확정금리 들은 입출식에는 저축예금에는 저축예금이 있고 예금이 있고 그 다음에 왜 저축예금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우리가 MMDA 이게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 예금이라는 겁니다. 이는 시장금리로 언제든지 입출이 가능한 겁니다. MMDA 이게 은행의 바로 금융예금 상품이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뒤에 자세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전체로 보는 거니까 뒤에 다 자세히 합니다. 적립식은 매달 또는 뭐요? 일정 기간마다 돈을 꼬박꼬박 넣는 것을 만다고 적립한다. 즉, 쌓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 대표적인 제일 은혜가 적금자가 붙거나, 그 다음에 저축자가 붙거나, 그 다음 부금자가 붙는 거는 보통 적립식입니다. 부금 붙는다. 매달 붙는 거 있잖아요. 부금. 적금과 요 부금은 좀 비슷한 거죠. 비슷한 말입니다. 상당히 유사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거치식은 앞에 얘기했지만 예금을 해놔놓고 일정 기간 후에 찾는 겁니다. 이자가 붙으면 찾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정기예금, 그 다음 주택 청약예금. 보통 예금이 뭐예요? 애치입니다. 애치. 그 다음에 생계형 비과세저축. 나 뒤에다 할 겁니다. 자, 이런 게 있다는 것. 미리 한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실세금리가 적용되는 걸 보면 CD. 이게 뭐예요?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말 그대로 CD 이거는 이 정기예금에다가, 정기예금 있죠? 정기예금에다가 예금에다가 플러스 정기예금 기초로 여기다가 양도성을 부여한 정서입니다. 양도성을 부여한 정서. 정서를 우리가 CD, 양도성 예금 정서를 하고, 표지음은 이 은행이 기업 등에게서 뭐요? 발행한 음을 사가지고 이걸 또 묶어서 할인 형태로 뭡니까? 새로이 만기와 이자를 정해가지고 발행한 음을 우리가 보통 표지음이라 합니다. 저희는 할인식으로 그러죠. 할인식. 됩니다.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 채권이 있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이걸 우리가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 하는데, 이런 말 그대로 일정 기간 후에 자, 뭐요? 자, 일정 가격으로 요 동일 채권을 자, 뭐요? 자, 다시 자, 매수 또는 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한 채권입니다. 을 조건으로 발행한 채권을 뭐요? 환매 조건부 채권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채도 있고, 그 다음에 후승이체. 이 후승이체는 뭐요? 이는 말 그대로 일반, 나중에 혹시 회사가 파산이나 해산 등을 할 때, 잔여재산 등에 대한 분배를 할 때, 일반 우리가 뭐요? 채권자에게 제일 먼저 1순위가 되고, 그 다음 2순위가 뭐요? 요 후승이체예요. 채가 되고,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에게 다 잔여재산 등을 분배하고 난 뒤에 이제 뭐요? 후승이 채권자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뭐요? 이 사람 죽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주주 등이 분받는 거예요. 분배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는 일반 채권자보다는 후승이지만 주주보다는 선순위입니다. 앞섭니다. 자, 이런 게 있다는 거. 이런 것은 특히 실세금리다. 뒤에 자세히 할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에 보죠. 실세금리 연동형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모두 묶은 것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볼 때 이거는요, 양도성 실세금리니까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음, 환매조건부 채권, 금융채, 후순위채를 골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기업과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앞에 얘기했지만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 예금은 말 그대로 이거는 확정금리 중 이거는 뭐예요? 입출금식입니다. 확정금리 중 입출금식이죠. 자, 그래서 답은 자, 니은을 제외한 것. 기역, 니은, 디귿이 되니까 답은 사망이 되겠네요. 사망. 자, 5번에 다음 중 수시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품으로만 묶인 것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는 뭐예요? 저축예금과 자, MMDA를 골라라 이 말이죠. 저축예금과 MMDA. 답은 1항이 되겠네요. 1항. 자, 그럼 앞 보면은 정기예금하고 주택청약예금은 예금자가 붙잖아요. 예금자가 붙은 이건 주로 뭐다? 예금자 붙는 건 주로 뭐다? 이는 애치시예요. 예금, 애치. 예금, 애치. 애치가 장 거치입니다. 거치. 일정 금액을 입금 등을 하던 다음, 나중에 뒤에, 한 3년 뒤에, 일정 기간 뒤에 이제 만다고요. 목돈을 받는 거죠. 자, 이런 걸 애치한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주택청약저축하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보통 저자가 들어가면 뭐다?
즉, 이거는 매달 일정 금액을 탁탁 부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축자가 붙거나, 그 다음에 부금자가 붙거나, 그 다음 적금자가 붙으면, 그러니까 적금, 저축, 부금은 대부분 뭐 한다고요? 자, 이거는 적립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자 다음 뭐죠? 적금, 적립이 적금이죠. 적금, 저축, 그 다음 부금. 자, 적금하고 부금은 비슷한 겁니다. 자, 한번 받으시고. 자, 앞에 CD와 RP는, 이 CD가 뭐예요? CD가 앞에 양도성 예금 정수. 그 다음에 RP가 뭐예요? 환매 조건부 채권. 이런 것은 실세 금리이면서 이는 보통 거치식입니다. 거치식입니다. 거치식. 실세 금리면서 거치식. 자, 봐놓으시고. 자, 다음 6번. 다음 보기는 주택 청약 관련 상품이네요. 자, 보통 보면은 이 참고로 몇 개만 좀 우리 보시면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시험에. 이 6번. 자, 요 두 개 다 좀 중요한 거니까 잘 봐두시고. 앞쪽에 우리가 전체 이런 식으로 조금, 뭐고, 전체적으로 묻는 이런 걸 시험 잘 내요. 전체로 묻는 이런 것들을 잘 내기 때문에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자, 주택 청약 관련 입주자 저축이 있습니다. 입주자 저축. 주택 청약 관련. 자, 이제 6번이죠. 주택 청약 관련. 자, 입주자 저축. 보통 통상 이거는 보통 1순위가 되려면은 가입 하나인데 보통 2년 경과돼야 돼요. 2년 경과. 1순위가 되려면 최소 뭐예요? 2년은 경과해야 돼요. 경과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청약 종합 저축이 있습니다. 몇 개 보죠. 제가 가끔 할 겁니다. 청약, 자, 뭐요? 종합 저축이 있고. 종합 저축이 있고. 그 다음에 청약 저축이 있고. 저축이 있고. 그 다음 청약 예금이 있고. 그 다음 청약 부금이 있습니다. 부금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청약 종합저축입니다. 이 청약 종합저축은 이거는요, 뭐 연령 제한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연령 자격 제한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청약저축은 뭐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 하면 뭐예요? 이거는 청약저축이겠죠. 저축. 자, 그 다음에 청약예금이 있는데 이거는 이 두 개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이 경우는 뭐도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주택이 1세대 가진 사람도 가능합니다. 유주택자도 가능하다. 또 가능하다. 즉, 유주택을 1세대 갖고 있는 사람도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뒤에 보면 자, 한번 보세요. 자, 나머지는 거의 다 뭐예요? 적립식인데 여기 뭐가 들어요? 예금자 들어가죠. 예금자는 이거밖에 없죠. 이것만 예지식입니다. 예지식이 뭐랬죠? 거치식입니다. 나머지는 다 거의 저축 부금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내가 했다시피 저축자가 붙거나 부금자 붙는 거는 뭐야? 매달 또 일정 기간마다 계속 돈을 불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런 것들은 적립식입니다. 적립식. 보면 됩니다. 그럼 시험 칠 때 뭐 보면 되겠습니까? 자, 저축자나 부금자가 붙는 것은 적립식이지만 청약예금, 주택청약예금, 앞에 주택이 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도 제가 좀 약수 쓴 겁니다. 그래서 예금자가 붙는 이것만 뭐다? 예지식이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봐두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만 예지식이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자 여기 한번 뽑으세요. 요 두 마리, 요 두 개 나눠보면
요 두 개 있죠. 요 앞에 두 개는 납입금액의 40%까지. 금액의 몇 프로? 40%까지.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거는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 세대주만 해줍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 공제 해줍니다. 근데 요 두 가지는 소득 공제가 없습니다. 공제가 없습니다. 자, 혜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또 나중에 우리가 예금 보험공사에서 이건 애보에서 이거는 나중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됩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요 두 가지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예금자 비보호입니다. 비보호를 합니다. 보완 해줍니다. 그냥 보통 국민주택 기금으로 해줍니다. 자, 또 한 개 더 볼 때, 여기 보면 주택 청약 예금 있죠? 그리고 보통 나중에 우리가 내가 어느 정도의 주택을 사겠다 하는 주택 규모를 결정해야 되는데, 주택 규모 결정. 규모를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주택 사겠다 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 청약 종합저축만큼, 이것만큼은 최초 청약 시점에 해야 됩니다. 최초 청약 시점에. 최초 청약 시점에. 주택 규모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는 이거는 주택 규모를 통장 가입시 합니다. 최초에 통장 가입시 합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한 거죠. 이는 통장을 처음에 가입할 때, 개설할 때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최초 청약 시점 하면 되는 거고,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제가 몇 가지만 노란불을 치면, 앞에 무주택자만 가능한 것 하면은 청약 저축이다. 이거 좀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적립식인데, HC가 하나 있는데, 그건 청약 예금자가 들어가는 거. 이거 좀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가 되는 거.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소득공제 되는 것은 뭐다? 청약, 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이라는 것. 이건 소득공제, 두 개는 소득공제 된다는 것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청약, 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은 예금자 비보인데,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은 뭐다? 예금자 보호라는 것.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주택 규모를 결정할 때, 주택 종합저축만큼은 최초 청약 시점에 주택 규모를 결정한다는 것. 나머지는 다 통장 가입한다는 것. 용도는 봐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은 여기 1번 요거 봐야 되고, 2번 좀 봐야 되고, 3번 요거 봐야 되고, 그 다음 4번자, 네 번째 예금자 보호는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만 가능하다는 것. 이건 네 번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최초 청약 시점에 주택 규모 결정하는 것은 청약 종합 저축이다. 한 5가지. 요거는 좀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럼 6번 한번 봐보죠. 다음 보기는 주택 청약 관련 상품인 청약 종합저축. 그 다음, 물론 앞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겠죠. 그 다음에 주택 청약 저축, 주택 청약 예금, 주택 부금, 청약 부금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상품의 종류가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전국을 대상적으로 하고 연령이나 자격 제한이 없이 모두 나왔죠. 나왔으면 자, 만능통장. 만능이 종합.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겠죠. 만능통장,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되고, 그 다음에 HC식 나왔습니다. H니까 이게 거짓식이죠. 그래서 H식인 것은 예금자가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예금자 들어가는 것은 요거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저축, 부금. 저축, 부금, 적금은 저축, 부금, 적금은 다 제가 했습니까? 이거는 적립식. 이건 예금자 들어갔으니까 H식 또는 거짓식. 그래서 주택 청약 예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있는 거는 저축에 들어가는 것. 주택 청약 종합저축과 주택 청약 저축이 되겠죠. 자, 되고요.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뭐다? 저축에 안 들어가는 것. 안 들어가는 게 뭐 있죠? 예금과 부금.
예금과 부금이죠. 그러면 주택청약 저축이 아니고 주택청약 부금이겠죠. 저축자가 들어가는 것은 예금자 비보입니다. 그래서는 주택청약 저축이 아니고 주택청약 부금과 주택청약 예금이겠죠. 그 답은 4항이 틀렸죠. 다음 7번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민영주택과 그러니까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니까 요거는 이쪽이네요. 이게 가장 최근에 생긴 거예요. 최근에 생긴 겁니다. 요즘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게 가장 쉽게 가입할 수 있고 가장 쉽기 때문에 요즘 상당히 제일 인기 좋은 거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거죠. 그래서 한번 봐줘야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주주택 모두가 대상이 되고 미성년자도 1인 1계좌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격 연령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가능하다. 만능 통장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청약저축,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해서 이미 가입해서 이런 예금이나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통장을 뭡니까? 다시 이게 쉽다 해가지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통장 전환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민연주택을 청약할 때 주택 규모의 선택은 통장 가입을 할 때 결정해야 된다. 앞전에 얘기했지만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은 통장 가입, 대체 통장에 최초 가입할 때 개설할 때 주택 규모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청약 종합저축만큼은 이는 최초에 청약하는 시점. 그러니까 통장 가입 시가 아니고 최초에 청약하는 시점에 하면 됩니다. 청약 시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는 통장 가입 시가 아니라 최초 청약 시점에 해야 되겠죠. 최초 청약 시점이에요. 그 답은 3항이 틀렸습니다. 자, 주택의 규모를 변경한 후에는 2년이 지나야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다음 8번. 단기 자금의 운영 상품 중 실적 배당 형태가 아닌 확정금리형 상품입니다. 확정금리형 상품 하면 우리 앞에 봤죠? 확정금리 하면 이 뭐예요? MMD. 확정금리, MMD. 이는 MMD, 이건 예금이에요, 예금. 이는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 예금, 예금이에요. 이는 은행 상품이에요. 은행 상품입니다. 답은 MMD, 즉 1항이 되겠죠.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 예금. 이는 확정금리다. 참고로 밑에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자, 한번 제가 요즘 이 은행의 은행의 상품인 은행의 이게 초단기 자금 운용에 유용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은행 상품을 있는 게 MMDA가 있는데 MMDA 이게 앞에 얘기했던 뭐예요? 자,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 예금. 요거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MMF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단기금융펀드고 그 다음 우리가 CMA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게 현금이나 관리계좌죠. 근데 이거는 종금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CMA는 그 다음 일반 뭐 한다고 우리가 보통은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 CMA는 두 개 나눠집니다. 자, 이거는요 현금 관리계좌는 그래서 이거는 종금사에서 되는 것도 있고 CMA를 구분해줘야 됩니다. 주로 그래서 이 상품은 이건 주로 은행 상품이에요. 지급기관이 은행입니다. 은행. MMD 이건 예금대 예금.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이 예금이잖아요. 예금. 예금이기는 은행에 사는 거고 이거는 펀드예요. 펀드. 말 그대로 펀드입니다. 펀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실적 배당이죠. 펀드. 자,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데 이거는요. 주로 이건 투자 신탁입니다. 투자 신탁 회사사고 이는 뭐예요? 종금사에서 하는 CMA도 있고 저금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집니다. 자, 근데 뒤에 보면은 요 MMDA 같은 경우는 이거는요 금액별 차등 확정금리예요. 금액별 차등 확정금리예요. 자, 쉽게 말하자면 이거는요 소액계좌, 참고로 소액계좌 무이자 제도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통상 소액이라면 보통 50만 원. 계좌의 잔액이
50만 원 뭐요? 미만이 돼버리면 계좌에 요 잔액이 50만 원 돼버리면 이는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자 지급이 없습니다. 이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금리가 작아집니다. 금액이 일정금이 넘어가면은 금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는 금액별로 이거는 차등 확정금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두 가지는 다 이거는 실적 배당입니다. 실적 배당입니다. 둘 다. 이는 펀드고 이는 뭐요? 자, 현금은 관리 계좌죠. 이는 말 그대로 실적 배당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MMF 같은 경우는 이거는요. 안정성이 높습니다. 안정성이 높고 요거는 시험에는 참고로 보면 실적 배당이면은요. 상대적으로 MMF보다는 이거는 좀 수익성이 높은 편입니다. 성이 높다. 자, 이 말이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요 예금 MMDA, 이거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금사 시험에 있죠. 이거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맞아요. 근데 정권사 시험에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도 한번 봐둬야 돼요. 이게 다 이 MMDA와 MMF 시험에는 이 세 가지는 다 은행에 이건 각 투자사마다 이거는 경쟁 상품이에요. 경쟁 상품입니다. 상품인데는 초단기 자산을 갖다가 이 초단기 자금을 운영할 때 유용하다는 게 다 공통점입니다. 초단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이것 좀 봐야 됩니다. 예금자 뒤에 하겠지만은 자,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 예금하고 그 다음 종금사 현금음 관리계좌 종금사 시험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이 된다는 거 이거 봐두셔야 됩니다. 근데 MMF 펀드하고 요 정권사 시험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MMF 시험에는 세 개 다 초단기 자금을 운영할 때 유용하다는 공통점이 있는 세 가지 다 경쟁 상품은 맞지만 주로 요 MMDA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금액별로 차등 확정금리가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소액 계좌 무이자 제도가 있어서 50만 원 미만으로 계좌 잔액이 떨어질 때는 이자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자가 없다는 것. 그리고 MMF와 CM은 둘 다 실적 배당이라는 것. 실적. 그러니까 투자신탁회사나 종금사, 정보사 등이 운영을 잘하면은 배당이 많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냐면 손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말합니다. 자, 그러면 봐보죠. 자, 앞에 그럼 8번은 끝났죠. 확정금리 행위니까 이는 뭐다? 이거는 말 그대로 MMDA죠. 이 MMF와 종금사 시험이든 정부 시험에는 둘 다 뭐다? 저는 확정금리가 아니고 저는 실적 배당이라는 것. 자, 받으시고 다음 그걸 한번 이때 정리해 놓은 거니까 또 뒤에 또 할 겁니다. 또 할 건데 이것도 한번 봐줘야 됩니다. 시험에는 잘 논다. 다음 시험에 잘 노는 게 중요한 거죠. 어렵다 싶다가 아닙니다. 시험에 잘 놓으면 중요한 거예요. 다음 9번 은행의 MMDA와 투자신탁의 MMF. 그러니까 요거와 지금 MMDA 말도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시 예금하고 단기자금 펀드, 단기금융펀드 MMF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예치금액별로 MMDA는 차등금리가 적용된다. 차등금리가 적용되지만 MMF는 동일한 수익률이 적용된다. 차등이 아닙니다. 실적 동일한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 MMDA는 예금 한도에 대한 제약이 없고 그 다음 MMF는 투자 금액 한도에 대한 제약이 없다. 둘 다 투자 금액 한도에는 둘 다 제약이 없습니다. 제약이 없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상대 자유 없습니다. 이거는 자유로는 입출이 가능한 겁니다. 또 일반 예금보다는 좀 고금리입니다. 그래서 초단기 자금을 운영할 때 편해요. 얼마든 언제든지 수시로 자유는 입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둘 다 투자 금액 한도는 제약이 없다 해야 되고. 그럼 2번이 틀렸죠. MMD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뭐와 더불어? 종금사 CMA와 더불어. 그렇지만 MMF하고 정권사 C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다음 일반적으로 소액 예치 금액에 대해서는
MMDA보다 MMF가 수익률이 다소 높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얘기했지만 이 MMDA는 소액 예치금액, 즉 계좌, 소액 계좌 무이자 제도에 의해서 50만 원 미만이면 이자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 금액에 대해서는 MMDA보다 MMF가 수익률이 더 높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뜻입니다. 이걸 적어 놓은 겁니다. 자, 한번 받으시고. 자, 이제 우리가, 자, 10분에, 자, 실세금리를 반영해서 정하는 확정금리 상품인데, 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5강 했고 6강 들어갑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